슈드에 4천도 투자하여 지급받은 배당금은 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재테크의 똑재입니다. 여러분도 노후에 돈 걱정 없이 배당금만 받으면서 생활하고 싶으시죠? 아마 모든 직장인의 꿈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 역시 이 꿈을 이루기 위해 꾸준히 배당주를 사모으고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네이버 투자 카페를 방문해 저와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보곤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동기부여가 막 되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목표하고자 하는 바를 먼저 달성하신 분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간략하게 중요 내용만 정리해보자면요. 30대 초반의 직장인이시고요. 테슬라로 돈을 조금 번 후에 배당주로 리밸런싱 하셨다고 합니다. 약 3억 원을 한 번에 슈드에 몰빵 투자하셨고요. 당시 사람들이 몰빵 투자는 멍청하다고 말이 많았다고 하네요. 이후에 월 100만 원씩 적립식으로 투자해서 올해 3월 달에 슈드 4천주를 달성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증까지 올려주셨고요. 정말 대단하시죠? 4천주를 달성하신 다음에 적립식 투자는 종료를 하셨다고 하네요. 평단은 74불이라고 하십니다. 2027년에 은퇴를 계획하고 계시고요. 목표 월 배당금은 17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라고 하시네요. 슈드에 4천도 투자하여 지급받은 배당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두 번의 배당금을 받으셨는데요. 3월에 받은 배당금은 배당소득세 15%를 제외하고 266만 2,895원입니다. 지난 6월에 들어온 세후 배당금은 294만 2,945원입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죠. 웬만한 직장인 월급만큼 배당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이웃님의 포트폴리오는요. 슈드의 92.9%, 제피의 6.2%, 솔의 0.6%를 투자하고 계시고요. 예상년 배당금은 1,700만 원대로 월 142만 6,714원이라고 하네요. 제가 보유 수량과 평단으로 대략적으로 투자금을 유추해 보니 약 4억 원이 나왔는데요. 수량받는 월 배당금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 연 4% 초반대의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했는데 연 4% 초반대의 수익률이 나온다니 다소 아쉬워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슈드의 위력은 시간과 배당 재투자에서 나옵니다. 현재 시점에서 받는 배당금은 딱히 커 보이진 않지만 보유하고 있는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배당금이 불어나는 속도가 엄청 빨라지게 되는데요. 여기에 배당 재투자까지 같이 하면 상상도 못할 만큼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진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앞으로 이웃님은 대체 얼마씩 배당금을 받게 될까요? 슈드에 4천주를 투자했고요. 시가 배당률 3.6%, 연평균 배당 성장률 12%, 배당은 재투자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배당 소득세를 제외한 세후 배당금을 계산해 봤습니다. 빨간색으로 나타낸 그래프가 세후 월 배당금인데요. 1년 차에 벌써 100만 원이 넘는 배당금을 수령하게 되죠. 그리고 7년 차에 20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13년 차에 400만 원 가까운 금액을 수령하게 되네요. 배당을 재투자하지 않았는데도 정말 금액이 계속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죠. 20년 차가 되면 800만 원이 넘는 배당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30년 차에는 무려 2천만 원이 넘는 월 배당금을 수령합니다. 다음은 동일한 조건으로 두고 배당을 재투자했을 때의 배당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1년 차는 102만 원으로 갔고요. 200만 원이 되는 시점은 1년이 줄어들어 6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3년 차가 되기 전에 월 500만 원의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년 차에는 1,200만 원이 들어오게 되고요. 30년 차에는 3,844만 원이나 들어오게 되네요. 정말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처럼 같은 슈드에 똑같이 투자를 하더라도 배당을 재투자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투자 수익률은 굉장히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배당을 재투자하지 않았을 경우와 재투자했을 경우의 실수령 금액입니다. 1년 차에는 102만 원으로 동일하고요. 10년 차에는 배당을 투자하지 않았을 경우엔 283만 원이지만 배당을 투자했을 경우 361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벌어져 20년 차에는 무려 월 400만 원의 차이가 나게 되고요. 30년 차에는 월 1,782만 원의 차이가 나네요. 이렇게 보면 정말 배당 재투자를 하는 게 훨씬 슈드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웃님이 30대 초반이라고 하셨으니까 보통 은퇴하는 50대가 되었을 때 무려 월 1,200만 원을 수령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반영 안 한 게 있죠. 바로 물가 상승률인데요. 현금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물가 상승률 3%를 반영하여 슈드에 4,000주 투자했을 경우 목표 월 생활비 300만 원을 언제 채울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목표 월 생활비와 세후 월 배당금이 같아지는 시기가 바로 11년 차죠. 그러니까 오늘 소개해드린 이웃님은 슈드를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11년 차에 목표 월 생활비 300만 원을 달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1년 차면은 이제 막 40대 초반이실 텐데 이때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목표 월 생활비는 미미하게 커지지만 수령하는 월 배당금은 아주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왜 하루라도 빨리 투자를 시작해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악의 케이스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12년 동안의 평균 시가 배당률은 3.6%였지만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여 3%로 가정하고 연평균 배당 성장률은 8%로 가정하였습니다. 배당은 재투자했고요. 배당 소득세 15%를 제외한 세후 월 배당금을 계산해 봤습니다. 10년 차에 200만 원 정도가 수령되고요. 15년 차에 35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차에 5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되네요. 확실히 아까보다는 조금 줄어든 느낌이지만 이것은 정말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는 금액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드 케이스에도 물가 상승률을 한번 반영해 봤습니다. 조금 전에 노멀 케이스에서 봤을 때는 약 11년 차의 목표 월 생활비와 세후 월 배당금이 같아졌는데요. 최악의 경우 약 19년 차에 같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노멀 케이스와 배드 케이스의 사이 15년 차 정도에는 내가 목표한 월 생활비를 달성할 수 있고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슈드에 4,000주 투자했을 경우 수령받는 월 배당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기까지 보시면 왜 하필 슈드를 택했고 또 배당금을 이렇게 많이 받으면 세금 폭탄은 없는지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기셨을 거라고 봅니다. 카페에도 여러 가지 질문 댓글이 달렸는데요. 친절히 다 답을 해주셨고 지금부터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슈드 4,000주를 가져가실 계획이라는 질문에 팔지 않고 자녀와 손자까지 대대로 물려줄 생각이라고 하십니다. 너무 좋은 마인드죠. 이렇게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배당금은 정말 가파르게 상승하게 됩니다. 이웃님의 자녀와 손자가 부럽네요. 두 번째 질문은 왜 하필 스파이도 아니고 슈드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몰빵을 하셨다고 했는데 후달리진 않는지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이웃님은 전혀 후달리지 않고 스파이의 경우 배당이 적어서 배당 성장주인 슈드를 고르셨다고 합니다. 다음은 환율을 신경 쓰지 않고 매수를 하시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슈드의 경우 주가 차익을 보고 매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율은 전혀 신경을 안 쓰신다고 합니다. 오로지 개수를 늘려가는 것에 집중하고 계시고요. 차후 배당이 성장함에 따라 캐시플로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는데요. 환율이 높아서 못 사고 주가가 너무 올라서 못 사고 그러면 결국 나중에도 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로지 개수를 늘려가는 것에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엄청나게 배당이 커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가가 빠질 걱정은 안 되시나요? 라는 질문에 전혀 걱정을 하지 않고 마이너스 4천만 원도 겪었고 플러스 4천만 원도 겪었다고 하십니다. 자산이 알아서 증식하기 때문에 손 안 대고 아주 쉽게 코풀기가 가능하고요. 배당 성장주로 복리 투자를 즐기다가 인생도 즐기고 수익률도 같이 누린다고 하십니다. 일정하게 들어오는 배당금에 시세 차익은 덤이겠죠. 주식을 팔지 않는 한 배당금이 알아서 곳간을 채워주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 걱정은 전혀 안 되신다고 합니다. 다음 질문은 정말 많은 분들이 해주셨던 질문인데요. 이렇게 투자하면 세금 폭탄을 맞지 않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세금 폭탄 아니고요. 조금 내긴 내는데 오히려 배당을 더 받고 세금도 더 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 세금을 더 내도 되니까 배당을 많이 받고 싶네요. 그러면서 작년에 내셨던 세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올려주셨는데요. 작년에 수령하셨던 배당과 이자의 세전소득은 총 2,100만 원이셨습니다. 금융소득 2천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2천만 원의 초과분인 100만 원은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참고로 이 종합과세에 포함되는 소득은 총 6가지의 소득이 있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다소득, 연금소득입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이 넘은 이 100만 원과 뭐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을 더하면 될 거고요. 사업소득이 있다면 사업소득을 더해서 총 더한 소득을 종합과세로 매기게 됩니다. 2,100만 원은 세전소득이었기 때문에요. 증권사와 은행에서 배당소득세 15%와 금융이자 15.4%를 과세해서 세금은 315만 원을 원천 징수한 다음에 실제로 수령받은 세후 실수령액은 1,785만 원이었다고 하십니다. 통장에 실제 들어온 돈이라고 할 수 있죠. 많은 분들이 배당을 많이 받으면 세금을 정말 많이 내지 않나요? 라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생각보다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이웃님의 케이스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이웃님은 회사를 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직장 가입자고요. 연봉은 4,400만 원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2천만 원을 초과한 100만 원과 근로소득 4,400만 원을 더해서 총 4,500만 원이 되는데요. 그러면 요 총 금액을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표에다가 적용시켜 보면 되는데요. 4,500만 원은 과세표준의 15% 세율 구간입니다. 하지만 이미 배당금을 수령받을 때 15% 원천 징수되어 배당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내가 배당을 받을 때 이미 15%를 뗐으니까 15%를 또 다시 낼 필요가 없는 거죠. 또 추가로 낼 세금은 소득월액 보험료가 있는데요. 초과한 금액의 7.09%를 내게 되는데 100만 원에 7.09% 하면은 월에 약 6천 원 정도의 보험료가 인상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전 배당금으로 2,100만 원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 추가 부담 세금은 약 월에 6천 원 정도의 보험료 인상이 전부라는 거죠. 배당소득만 있을 경우 세전 8,400만 원, 월로 환산하면 700만 원까지는 추가 세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걱정하기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배당주를 한 주라도 더 모으는 게 좋겠죠. 결론적으로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세금 폭탄 아니었고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돈이 급격하게 불어나는 계좌를 소유하고 계신 거죠. 아직 30대 초반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노후가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부럽고요. 저도 얼른 뒤를 따라가고 싶어지네요. 게다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웃님은 마음까지도 부자십니다. 성년의 날이나 어린이날에 기부도 종종 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진정한 부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모로 배울 점이 참 많은 분이란 생각이 드네요. 배당 투자의 좋은 점은 늘어나는 배당금뿐만 아닙니다. 남들이 머리 싸매고 임장 다니고 개별 주식 투자하면서 떨어지면 어쩔까 맨날 고민하고 마음 졸일 때 우리는 아주 마음 편안하게 온전히 나와 가족들을 위해서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느긋하게 여가 생활도 즐길 수 있고요. 또 다른 취미 생활도 할 수 있겠죠. 꼭 경제적 자유가 일을 안 해서 좋다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하기 싫은 일은 안 해도 되는 말 그대로 자유로운 삶이라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경제적 자유가 목표이기도 하고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조금 덜 쓰고 조금 더 벌어서 자산을 늘려야 합니다. 돈이 돈을 벌어다 주는 자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평범한 직장인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려면 돈을 벌고 돈을 적게 쓰고 자산에 투자하고 이를 무한 반복하면서 시간을 태우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분명히 돈이 계속 열리는 일명 돈나무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제가 일하지 않고도 돈이 계속 열리는 돈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멋지게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우리에게는 시간과 복리라는 큰 무기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당장 적게라도 투자를 시작해야 합니다.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닌 자산에 투자하여 자산이 모여가는 재미를 한번 느껴보시는 거 어떨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